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프리카 수단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5일 수단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RSF는 하르툼 전투를 시작으로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에 수단 전역의 도시에서 공습, 포격,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군은 물론 국가 주요 시설, 외교공관, 병원, 철도, 항만이 공격받으며 수단 정부는 실질적 마비 상태에 빠졌는데요. 사실 수단에서는 2019년 이래 이미 2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쿠데타는 세 번째로 발생한 것입니다. 골치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 바로 수단이죠. 2차례의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알부르한은 바로 대통령직이 취임하고 정부를 구성했으나 그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규군과 별개의 군사조직인 민병대, 즉 신속지원군이 큰 위협이 되었는데요. 지난 쿠데타 과정에서는 자신의 조력자이자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이들 세력이 이제는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수단 1인자 2인자로 권력을 양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알부르한 대통령과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은 러시아 해군기지 설립 찬반을 두고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부르한은 서방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함단 다갈로는 푸틴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친러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 또 당신입니까? 역시 조트. 특히 RSF를 수단 정규군에 2년 내로 통합해야 한다는 알부르한의 주장은 오래전부터 RSF의 전적인 지휘권을 가져온 함단 다갈로를 크게 자극했고 결국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RSF는 정규군과 맞먹는 10만 명 규모의 조직원들을 수단 전역에 배치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수단 정부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소탕하기 위해 나서자 본격적인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단 내전에서 주요 도시 인프라는 파괴되었고 많은 가정의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BBC 수단 현지 기자인 모하메드 오스만도 집에 수도 공급이 끊겨 내전이 시작한 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물을 마시러 어쩔 수 없이 나일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기 국적의 민간인들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대탈출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미국, 요르단,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등 수단 내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긴급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이 탄 공군 수송기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현지로 급파한 뒤 교민 28명 대피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도착한 지 하루도 채 안 되어 수단 내 한국 교민 28명의 행방을 파악하였고 이들을 하르툼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죠. 한국 특수부대의 구출작전은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들 중 유일하게 두 가지 플랜 A, B로 나눠서 편성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군의 C-130J 수송기로 현지에 위치한 지부티 미군기지에서 태워 수송하는 방법입니다. 플랜 A 수송기 작전에는 육군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병력과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공정통제사, CCT 등 5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인데요. 특히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불리는 국가전략 차원의 대테러 대응 핵심 부대인 707 특임대가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랜 B는 청해부대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통해 해상 통로로 수송하는 작전입니다. 이 역시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UDT 실팀이 주도하고 있고 수단의 항만인 포트 수단에서 수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르툼에 있는 자국민들을 어떻게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C-130 수송기가 위치한 미군 기지는 하르툼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량 떨어져 있고 충무공 이순신함이 위치한 포트 수단은 하르툼에서 800km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단 내 모든 육로와 상공에는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그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수단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항 관제탑이 RSF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수도의 국제공항은 여전히 운영이 중단되어 활주로가 필요한 비행기는 애초에 수송 자체가 무용지물인데다 또 지상에서는 RSF와 정부군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육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죠. 심지어 탈출을 돕겠다던 RSF는 최근 프랑스 호송대를 공격한 일이 발생하여 우리 군 역시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일한 탈출 수단,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헬기밖에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46년 전인 1975년 베트남의 사이공 탈출 시에도 그리고 카불이나 아프간 탈출 시에도 모두 최후의 방법은 헬기였습니다. 대사관이 섬처럼 고립된 상황에서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는 헬기 또는 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가 그 유일한 대안이었죠. 이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CNN 군사 분석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As you watch this situation unfolding right now, what concerns you the most at this hour?
Well, I think, Jim, the biggest thing is that this is a very difficult situation with the RSF and the government forces really fighting it out in a very inhospitable environment.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Sudan, it's a very large country. In fact, the distance from where U.S. forces are based in Djibouti to Khartoum is about 765 miles. So it is a very difficult environment. And the fact that this ceasefire is really very fragile and not holding at all. One of the things that has to happen is you have to do some pretty meticulous planning. It's not like flying a commercial airliner into, say Dulles Airport or JFK or an established airport like this. Kind of what you saw in Kabul back in August of 2021. So security would be number one, making sure the airplanes have the right fuel and can get not only to Khartoum, but out of Khartoum to a safe location, whether that's Djibouti or Saudi Arabia or Egypt or some other place. That would have to be done in cooperation with all those other countries. So it's a diplomatic challenge, it's a military challenge, and it's obviously a security challenge right on the ground. 한편 타국가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마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한 중국 기자가 철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수단에 가지 말라고 이미 당부했다며 현재 수단에 있는 국민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혹 긴급 상황 시 수단 주재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원론적인 이야기만 밝히고 자국민 구출 시기나 경로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였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 역시 그래서 결국은 대피를 시킨다는 건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철수? 도대체 철수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왜 말을 안 해? 흐름상 철수 없음이라고 했죠.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이 50여 명이 넘는 전문 인력과 플랜 A 해양 수송 경로 그리고 플랜 B 공중 수송 경로를 취한 조치와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중국은 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인들의 탈출을 도와줄 것이라며 헛된 중국몽을 꾸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수단에 있는 해외 중국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어. 한중일은 가까운 유교문화권 국가들로 앞으로 이러한 피난 작전에 직면할 때는 이웃 국가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니까. 한편 외신들은 이번 수단 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구상하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수단에서의 폭력,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야망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수단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평화를 중개하려는 중국의 야망에도 장애가 가중되고 있다.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의 루크 파테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수단에서 석유와 함께 일대일로 즉 도로, 철도, 교량 건설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와 국내에서의 중국의 명성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발전이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였지만 수단에서의 평화와 안전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대일로를 추진했던 항만과 해군 기지로 인해 내전이 촉발되었다. 이는 모두 중국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수단의 독재 통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 중국은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평화협상에서는 중국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수단과 남수단 분쟁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았을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위배된다면 상대가 수단이든 RSF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설 테지만 돌아오는 이익이 없을 시에는 자국민들조차 내팽개치는 유사국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한 개구리 시각을 지닌 어떤 한 중국 네티즌은 수단에서 일어난 내전을 보며 중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망상을 펼쳤는데요. 자기가 행복하다니 다행인데 보고 있는 우리는 중국에서 태어난 행복을 몰라서 참 행복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란 건가?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인이 수단을 보고 중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하듯 한국인은 중국을 보고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한다. 보고 있나 시진핑?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